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보실 거는 평균법하고 무슨 법이 있었죠? 선입선출법이 있었죠. 네, 그거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는 이유는 이거 계산 문제로 잘 나와요. 네. 그래서 계산 문제 중에서는 좀 잘 나오는지라 요거 가지고 연습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이 이제 일단 평균법 어떻게 되죠? 말 곱하기 이렇게 안 돼 또. 1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이었죠. 그 다음에 선입 선출법은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뭐요? 당. 이라고 해서 이제 공식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 문제를 풀어 볼 건데요. 이 공식 하나 가지고 시험 문제는 세 가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완성품 환산량이 얼마냐? 예, 요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나오면 요거는 분모만 쓰는 거예요. 공식 중에서. 요 밑에 거 있죠? 1 플러스 말하고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이 얼마냐?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단위당의 뜻이 뭐냐면 한 개당 금액이에요. 요때는 분모하고 분자. 그러니까 요렇게만 쓰는 거예요. 요렇게만. 그 다음에 저희가 외운 공식은 기말 제공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네, 공식을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공식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풀 건데 3번까지는 저하고 같이 풀 거예요. 그리고 4번부터는 시간을 좀 드릴 겁니다. 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완성품 환산량.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균법은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나오면 분모만 쓰는 거예요. 밑에만. 그래서 1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뭐요? 초. 그래서 뭐 물어보면요? 완성품 환산량 물어보면. 그러니까 요 분모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외울 때는 뭐 1 플러스 말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 이렇게 외우지만 여기 계산하면은 이제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여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 그러니까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식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말에 따라서 그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익히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 봐보세요. 2번 문제 봐보세요. 2번 문제 보시면 재료는 전량 투입이라고 있어요. 2번 문제 무슨 투입이라고 있어요? 전량 투입. 전량 투입이라고 나오면 완성도는 100%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균등 투입이라고 있습니다. 균등 투입이라고 나오면 지문에 있는 퍼센트 활용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말뜻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전량의 뜻이 뭐죠? 전량. 네. 전량 전부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량 투입의 뜻은 다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 들어갔으면 몇 프로 들어간 거죠? 100%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전량 투입이라고 나오면은 100% 다 들어갔다.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00%로 계산하는 거고,
균등 투입이라고 나오면 여기 잠깐 봐보세요. 여기 1번 문제에 보시면 완성도 60%, 완성도 40%라고 보이세요? 네, 균등 투입이라고 나오면 60%라고 나오면 60%만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200개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 몇 프로 완성했다? 60%. 근데 이제 전량 투입이라고 나오면 여기에 몇 프로라고 써있든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00%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량이란 뜻은 전부 다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 전부 다 들어간 걸 몇 프로 들어갔다 그래요? 100% 들어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운동선수들 말도 안 되게 뭐 200% 힘을 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100% 다 들어가면 끝이긴 하죠. 왜냐면 100%가 전부 다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균등하게 발생이에요. 균등하게 발생이면은 100%가 아니고 요 옆에 있는 퍼센트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거 풀고 나면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완이 몇 개죠? 700개죠. 몇 개예요? 700. 그리고 항상 계산 문제는 딴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공식이 돼야 돼요. 왜냐면 그 공식에다 대입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완 다음에 뭐죠? 말이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전량 투입이라고 나오면 요 퍼센트를 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균등 발생이라고 나오면 균등의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똑같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균등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60% 완성했으면 몇 프로 들어갔다? 60%. 40% 완성했으면 몇 프로 들어간 거예요? 40%. 지금 말은 40%죠? 그래서 여기에다 몇 프로 곱해요? 40%. 그러면은 820개 나와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이 700개. 그 다음에 말이 몇 개요? 300개에 40%. 그 다음에 빼기 초는 몇 개죠? 200개에 몇 프로예요? 60%. 그럼 몇 개 나오냐면 700개 나와요. 그러면 둘이 차이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20개. 근데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닌데 다르게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우리가 틀 잡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답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거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까지는 같이 풀고 그 다음에 4번부터는 또 시간 조금씩 드리고 또 맞추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번.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이랑 재료비와 가공비. 그래서 완성품 한산량 나오면 뭐만 쓰면 된다고요? 분모만. 그래서 평균법의 완성품 한산량은 1 플러스 만. 그리고 시험 문제에 90%는 완성품 한산량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공식 하나 가지고 시험 문제가 3가지 나온다 그랬죠. 완성품 한산량, 단위당 원가, 기말 제공품인데 솔직히 10번 나오면 얘네는 한 번씩 정도밖에 안 나오고 거의 완성품 한산량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시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건요, 그냥 내던 거 내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새로운 거 내면 안 내던 거 풀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완성품 한산량까지 됐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한산량은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인데 지금 이 문제 보시면 완이 없어요. 2번 문제 봐보세요. 1번 문제는 완성품이 있죠, 맞죠? 근데 2번은 완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걸 써먹어야 돼요. 요번 주에 원가액이 시험 볼 겁니다. 수요일쯤. 그래서 원가액에 외웠던 거 다시 외워갖고 오셔야 돼요. 원가액에는. 요거 아니고. 우리 T자 외운 것 중에 이건 이제 세무 때 더 많이 써먹어요. 회계보다는 세무 때 좀 더 잘 나오는데 이거 외운 적 있었죠. 제공품 뭐요? 수량. 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날 뿐이지.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그래서 요게 이제 주로 요거 구하거나 요거 구할 때 써먹는 공식이에요. T자가. 그러면 거기 보시면 기초 몇 개라고 써있죠? 2번에 500개 맞죠?
단기 착수량 몇 개라고 써 있어요? 2,000개. 그 다음에 기말 몇 개라고 써 있어요? 300개. 그럼 다 썼죠? 우리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몇 개 부족해요? 2,200개. 공식 기억 안 나서 못 풀었어요. 그럼 그거는 본인 탓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산 문제는 공식 못 외우면 손 못 댑니다. 근데 제일 기쁜 건 저도 해봐서 아는데 찍어서 맞출 때가 제일 기쁘긴 해요. 그 다음에 요거에 맞춰서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재료는 무슨 투입이요? 전량 투입. 그래서 여긴 평균법은 필요 없으니까 평균법은 지울게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재료는 무슨 투입이라고요? 전량 투입. 그 다음에 가공비는 무슨 투입이요? 균등 투입. 그래서 전량 투입이라고 나오면 완성도는 몇 프로라고요? 100%. 그러면 좀 전에 완 구했죠. 네, 여기 보시면 열심히 쓰지 마시고 앞에 열심히 보세요. 이건 프린터에서 드릴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완 몇 개예요? 2200개예요. 그래서 완은 2200. 그 다음에 말은 몇 개였죠? 300개였죠. 그 다음에 초는 몇 개였어요? 500개. 그러면 2000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해야 될 거는 이게 아니고 이거야. 어차피 수치가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일단 공식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떨 때 퍼센트 곱하는지 어떨 때 퍼센트 안 곱하는지 그것만 아시면 이 문제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꼬아서 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균등 투입일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2200 더하기 여기 보시면 300개는 몇 프로예요? 50%죠. 전량 투입 아니면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300개에 50%. 그 다음에 빼기 500개는 몇 프로요? 20%. 그러면 2250개.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리고 시험 때는 여기 보세요. 시험 때는 좀 전에 재료 구했는데 몇 개 나왔죠? 2000개 나왔죠. 2000개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빨리 1번 찍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찍잖아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 찍습니다. 왜죠? 여기 1500 여기 1500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왠지 계산 문제가 나오면 두 개는 똑같을 거야 라는 생각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낸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 2번 찍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가공비가 둘 다 어때요?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1번 찍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찍는 것보다는 푸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평균법. 그리고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잘 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평균법의 완성품 한산량이면 어떻게 되죠? 분모만 쓰면 된다 그랬으니까 1 플러스 뭐요? 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료는 전량 투입하셨대요. 그러면 재료는 무슨 투입? 전량 투입. 그러면 전량 투입이면은 요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완이 몇 개예요? 3000개. 그 다음에 말이 몇 개죠? 1000개. 몇 개 돼요? 4000개. 그 다음에 가공은 고르게 투입이래요. 고르게 투입이 균등 투입이에요. 무슨 투입이라고요? 균등 투입. 그러면은 완이 3000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말이 1000개에 몇 프로예요? 50%. 그러면 1000개에 몇 프로요? 50%. 그러면은 3500개. 그래서 오늘 아셔야 되는 게 이제 공식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 퍼센트 곱하는지 언제 퍼센트 안 곱하는지 그거를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 처음이니까 여기 3번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있으시죠?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요 일단 여기에 제일 먼저 선행이 되셔야 돼요. 지금 무슨 법으로 하래요? 평균법. 그 다음에 완성품 무슨 양이요? 환산량. 그러면 뭐만 쓴다고요? 분모만. 그래서 1 플러스 말. 그 다음에 재료는 무슨 투입이요? 전량 투입. 그 다음에 가공은 균등 투입.
그러면 재료는 전량이니까 완이 몇 개죠? 1700개. 그 다음에 말이 몇 개예요? 500개. 그러면 2200개. 그 다음에 균등 투입은 퍼센트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700개 더하기 500개의 몇 프로요? 50%. 그래서 1950개. 그리고 이거 푸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이거 푸는 원래 원칙적인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떤 분이 만드셨는데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원칙적인 방법이 더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개량해 갖고 옛날부터 이렇게 풀었었는데 이게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풀어드렸었는데 오히려 원칙적으로 알려드리니까 10개 풀면은 5, 6개밖에 못 맞추더라고요. 근데 요거 약간 개량한 건데 이게 기억하기도 좀 더 쉽고 하다 보니까 요거 풀고 나서 한 10개 중에 한 8, 9개는 맞추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푸시는데 저기 재료도 구하세요. 5번에 보시면 가공비만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재료도 구하십시오. 해보세요. 보시면 요번에도 무슨 법이에요? 평균법이죠. 일단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1 플러스 뭐요? 말. 그 다음에 재료는 전량 투입. 그 다음에 가공은 균등 발생. 그리고 완이 몇 개예요? 2만. 그 다음에 말은 몇 개죠? 2만. 그래서 4만. 근데 지금은 가공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2만에 그 다음에 2만 곱하기 완성도 몇 프로요? 50%. 그러면 3만 나오죠?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초반에 이건 왜 나와요? 기초하고 착수량은 우리 뭐 하라고요? 헷갈리라고. 그래서 계산 문제는 어떨 때는 다 쓸 때 있고 어떨 때는 일부만 쓸 때 있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구별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6번도 저기 선입선출법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재료도 구하세요. 거기 문제는 가공비만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구해보세요. 했습니다. 일단 선입선출법이죠. 선입선출법에 뭐 구하래요? 완성품 환산량. 그러면은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뭐요? 초. 그 다음에 재료는 무슨 투입이요? 전량. 그 다음에 가공은 균등. 완이 몇 개예요? 7천. 그 다음에 말은 3천. 초는 2천. 그래서 만약에 재료비 물어봤으면 7천 몇 개요? 100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균등이죠. 완이 3천. 7,100개가 아니구나. 8,000개. 더셈뺄셈을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3,000개 곱하기 몇 프로요? 30%. 그 다음에 빼기 2,000개 곱하기 여기도 몇 프로요? 30%. 그럼 몇 개 나와요? 7,300개.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7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평균법. 그래서 평균법이고 그 다음에 완성품 무슨 양이요? 환산량. 그래서 1 플러스 말. 그 다음에 재료는 전량 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험 때 간혹가다 이건 세모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전량 투입인지 균등 투입인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문구가. 이 문구 없으면 요걸로 가는 거예요. 균등으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회계 때에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세모에서는 요 문구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균등인지 전략인지. 요게 빠지면은 무조건 무슨 투입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균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산회계 1급은 거의 다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전량 투입이고 가공은 균등 투입이죠. 그래서 완이 몇 개예요?
완이 5만 개. 그 다음에 말이 몇 개죠? 만 개죠. 그러면 6만 개. 그 다음에 균등 투입은 완이 5만 개. 그 다음에 말이 만 개의 몇 프로요? 50%. 그래서 몇 개 나와요? 5만 5천 개. 그래서 언제 곱하냐? 그것만 잘 봐두시고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100개 중에 95개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번 풀어보세요. 그거까지 풀고 그 다음에 다음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거기 보시면 여기 무슨 법으로 하래요? 평균법. 그래서 평균법의 완성품 한산량은 1 플러스 뭐야? 말. 그 다음에 재료는 전량 투입. 그 다음에 전량 투입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모두 투입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전량이나 모두나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완은 400, 말은 몇 개야? 100. 그래서 500개. 그 다음에 가공은 고르게 투입. 그래서 400개 더하기 100개의 몇 프로요? 50%. 그럼 몇 개 돼요? 450개. 그래서 500개에 450개에서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딱 요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막 다른 시험처럼 막 비비 꼬고 요런 거는 그렇게 많이 내는 편은 아닙니다. 저희 시험 자체는. 그 다음에 한 장 더 드린 거 있었죠? 요거 피세요. 요번에는. 어떻게 보면 오늘의 키포인트는 얘기는 해요. 왜냐면 아까 것보다 이게 좀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는 파트라. 두 번째 나눠드린 거 있었죠? 그거 펴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요게 있었죠. 아까 그 공식하고 그 다음에 이거 외우라고 했었었죠. 연결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마지막이 뭐였어요? 재무상태표. 요 순서 있었죠. 그리고 재무상태표 첫 번째는 뭐였어요? 기말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 것까지 외워갖고 오셨어야 오늘 하는 게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얘도 절대 쉬운 파트는 아니에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보시면 일단 1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말 제품. 그래서 무슨 제품이요? 기말 제품. 그래서 기말 나오면 요게 먼저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실 건 뭐냐면 일단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순서 모르면 이거는 못 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순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면 여기 먼저 가는 거예요. 무슨 상태표요? 재무상태표. 왜냐면 뭐 틀렸으니까? 기말 틀렸으니까. 그래서 재무상태표 가셔서 기말 제품을 고치시면 안 돼요. 제품을 고쳐야 돼요. 왜냐면 여기 기말 제품이라고 써 있죠. 맞죠? 근데 프로그램에다가 기말 제품이라고 쓰면 안 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넣으실 때는 그냥 뭘로 넣는 거라고요? 제품. 그래서 제품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거는 끝났죠. 오늘은 순서만 연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기 가는 거예요. 왜 여기 가냐면 제품이잖아요. 요건 썼다 지울 거예요. 우리 T자 외울 때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지만 제가 제공품이라고 하면 옆에다 요거 쓴 적 몇 번 있었죠. 제조원가 뭐요? 명세서. 제품이라고 하면 뭐라고 써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제품은 어디 가야 있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손익계산서 가요. 근데 손익계산서 가는데 우리 T자 외울 때 이렇게 외웠잖아요.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팔리면 무슨 원가요?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얘는 어디 가야 있냐면은요, 프로그램에서 여기 가야 있어요. 제품 매출 원가. 그리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프로그램 들어오세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보면서 하세요. 그래서 번호는 그냥 저기 뭐냐, 우리 그때 몇 번으로 연습했더라? 3000 잠시만요. 3001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3001에서 여기 밑에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만. 이쪽으로는 가지 마시고 여기만 정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잉여금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제품 매출 원가 누르면 여기 나와요. 기말 제품이라고.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들어가서 보면서 하세요.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 가셔서 얘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확인해야 되냐면 고쳤잖아요. 고쳤으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뭐를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손익계산서 금액이 바뀌면 얘가 바뀌어요. 그래서 한 장짜리 보면은 손익계산서 제일 밑에 뭐라고 쓰여 있죠? 당기순 이익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당기순 이익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확인하라는 얘기는 적으란 얘기예요. 근데 왜 적냐면 외워서 넘어가도 되는데 외워서 넘어가면 다음 거 봤을 때 금액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려요. 왜냐면 금액이 쉬울 때도 있는데 금액이 복잡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잉여금 처분계산서. 이거를 여기에다 써야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얘를 위쪽에다 쓸게요. 되도록이면 하나는 하나로 확인하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는 얘를 고쳐주는 거예요. 당기순이. 왜 고치냐면은 앞에서 이걸 적은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금액이 바뀌면 이익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러면 바뀌었으니까 냅둬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끝나면 얘를 적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 한 장짜리 외우시는 거에는 이거 어디에 써 있냐면은 잉여금 처분계산서 밑에 요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걸 또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프로그램에 넣으실 때는 앞으로 제가 이 얘기 몇 번 더 할 건데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없으면 넣고요, 틀리면 고치고요, 맞으면 냅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세 개밖에 없어요. 입력하려고 들어갔는데 있어. 근데 금액이 맞아. 그리고 고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 봤더니 틀렸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저희가 할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실기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인데 여기에서 고치실 때는 미처분으로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가셔서 그 다음에 요거 고치는 거예요. 2월 이익 잉여금, 2월 이익 잉여금 고치시고, 그 다음에 꼭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대차차익. 요게 뭐냐면 여기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오른쪽 밑에 대차차익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항상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그랬죠?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차익이 떴어, 그러면은 그 문제는 버리는 겁니다. 왜 버리라 그러냐면 이거 고쳤잖아요. 근데 기존에 고친 거 얼마인지 기억나요? 안 나요. 그리고 이거 거꾸로 풀라 그러면 시간 대빵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한 방에 끝내야 돼요. 다 했는데 대차 차익 떴어 그러면 일단 버려요. 왜냐면 찾을 확률보다 못 찾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거 틀린다 그래서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쭉쭉쭉쭉 내가 기억나는 대로 했는데 대차 차익이 뜨네. 그러면 일단 버리고 딴 거 먼저 풀어요. 그리고 다 풀고 시간 남으면 손대는 거고 시간 안 남으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되는 거에다 시간 투자하면 어차피 틀릴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시간 투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문제 딱 봤는데 얘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빼요. 빼고 딴 거 풀고 시간 남으면 손대는 거고 시간 안 남으면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1, 2, 3, 4등을 가리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몇 점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70점만. 제가 이 얘기 그렇게 해도 어떤 분 보면 시험장 가고 한 문제에 5분도 걸렸대. 왜 푸냐고요, 그 문제를 5분씩이나 투자해서. 5분 걸려갖고 맞췄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5분 투자해서 틀렸대. 그러면 안 푸는 게 나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오래 걸릴 것 같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뒤로 빼세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보시면 요게 먼저 기억이 나야 됩니다. 지금 나온 게 제조원가 명세서죠. 그러면 우리 순서가 제조원가 명세서, 그 다음 뭐예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마지막이 뭐예요? 재무상태표. 참고로 이게 재무제표 작성 순서예요. 그래서 왜 이 순서대로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원가 구하죠. 맞죠? 원가 모르면 얘 못 구해요. 왜냐면 우리가 손해 났냐 이익 났냐를 계산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원가가 얼마인지 나와야 내가 비싸게 팔았으면 이익이 날 거고 싸게 팔았으면 뭐 날 거예요? 손해를 보겠죠. 그래도 우리가 믿지 말라는 말 중에 하나 있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믿지고 파는 거야. 근데 왜 믿지 말라 그러냐면 믿지고 팔면 망해요. 맞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였나 뉴스였나 뭐 좀 보는데 그거 나오더라고요. 믿지고 파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리고 지금 사기꾼 얘기 듣고 있었다고. 듣고 있다고. 근데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열심히 팔았는데 엄청나게 팔았는데 마이너스 1억이야. 그러면 장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원가를 알아야 이익 났냐 손해 났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 났나 손해 났나 알 수 있어야 요걸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잉여금이라는 게 남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났는지 손해 났는지 알아야 남은 게 있는지 손해를 봤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마무리는 여기에서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재무상태표에 요 세 가지 나오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요 세 가지는 올해로 끝난다 그랬어요? 내년으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내년으로 넘긴다 그랬죠. 그럼 내년으로 넘기려면은 앞에 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재무상태표인 이유가 뭐냐면 재무상태표에서 마무리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언제 쓸 거다? 내년에 쓸 거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순서는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조원가 명세서 가셔서 여기 요거 두 개 틀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복리후생비하고 감가상각비하고 뭐예요? 고쳐요. 네. 손익계산서하고 그 나머지 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자대로 고쳐지지 않나요? 안 됩니다. 예, 이거 다 고쳐야 돼요. 원래는 자동인데 왜 안 되냐면 지금 여기 저희가 고치는 게 올해 게 아니고 작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끝난 게 틀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가. 예, 그래서 올해 거는 자동으로 되는 게 맞아요. 올해 건 자동으로 되는 게 맞는데 시험 문제는 작년 거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된 거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이걸 다 수동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를 편안하게 안 냅둡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적어야 돼요. 요거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적어야 되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쓰셔야 돼요. 근데 왜 써야 되냐면 우리가 원가 명세서 작성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 작성해서 얘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조 원가.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따 보면서 하세요. 원가 명세에서 들어가시면 여기 제일 밑에 나와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들어가시면 당기순이익이 제일 밑에 나와요. 맞죠? 근데 얘는 위에 있어요. 잉여금 처분 계산서만 요 위에 있어요. 미처분은. 맞죠? 네. 나머지는 밑에 있는데 얘만 위에입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도 여기 밑에요. 계절 차이 확인할 때.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2월 이익 잉여금도 밑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밑에 있는데 얘는 위에 있어요. 잉여금은.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여기 들어가면 있어요. 제품 매출원가 들어가셔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뭐 하세요? 고치세요. 근데 왜 고치냐면 얘가 바뀌면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여기도 바꿔줘야 돼요. 근데 원래는 자동으로 고쳐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올해 거라는 전제고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작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그 다음에 요거 적으셔야 돼요. 당기순이익. 왜냐면 우리가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이유가 하나잖아요. 이익 났냐 손해 났냐 그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요, 세 번째는 이제 잉여금 어디에요? 처분계산서 가셔서 당기순이익을 고치세요. 고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적는 거라 그랬어요. 미처분 뭐요? 이익 잉여금.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항상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잠깐 봐보세요. 이거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미처분이라고 치면 미처분이 있어요. 미처분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미처분은 올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연결재무제표는 작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서 올해로 넘기는 걸 뭐라 그래요? 2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백화점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앞에 현수막 크게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2월 상품 대제전. 그러면 대부분 옛날 거 어떻게 하는 거죠? 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백화점 놀러 갔다가 2월 상품 대제전 한다 그래서 와이셔츠 2만원짜리를 샀는데 거기에 스티커가 여러 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떼봤더니 원금액은 12만원이었나? 근데 되게 오래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스티커가 한 4번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4번 할인을 했단 얘기잖아요. 못해도 한 1, 2년은 넘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미처분이라고 치면 있는데 미처분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작년 거기 때문에 작년 거는 뭐라 그래요? 2월 이익 잉여금. 그래서 요거 가서 고치시고 마지막에 꼭 여기 확인해 주셔야 돼요. 대차 차이. 왜 그러냐면 우리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차변과 대변에 금액이 떠. 차이가 있대. 그러면 그거는 어딘가에서 무조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까지 보고 그 다음에 쉴게요. 3번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가 명세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순서는 원가명세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그래서 첫 번째는 원가명세서 가서 복리후생비를 뭐예요? 고쳐요. 그 다음에 얘 적는 겁니다. 단기제품 무슨 원가요? 제조원가.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 가셔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 고치는데 얘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제품 매출 원가에. 그리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열어서 이렇게 보면서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시면 여기 제품 매출 원가 있잖아요. 제품 매출 원가 누르면 여기 당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보면서 하세요. 왜냐면 어차피 시험 때도 프로그램에다 넣는 게 일단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순서가 아직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얘를 적는 거예요.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그 오른쪽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잉여금 처분계산서. 잉여금 처분 가셔서 당기순이익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얘 적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가셔서 미처분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뭘로 하시라고요? 2월 이익 잉여금. 얘를 고치시고 마지막에 뭐 확인이요? 대차차익.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입력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입력은 시험 볼 때까지 꾸준히 하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게 버전이 너무 다양해요. 재무상태표가 나올 수도 있고 원가가 나올 수도 있고 손익이 나올 수도 있고 잉여가 나올 수도 있고, 요것만 해도 벌써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맞죠? 근데 그 안에서 바꾸는 게 또 다 달라요. 오늘은 A 바꾸라 그러고 내일은 B 바꾸라 그러고 모레는 C 바꾸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변경해야 될 게 문제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볼 때까지 그냥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100% 맞출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못 드려요. 너무 다양해서. 왜냐면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한다라고 해도 솔직히 100%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험 보는 데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오기를 비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다양하게 내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저도 몰라요. 똑같은 손익계산서라도 잠깐 보여드리면, 손익계산서 이 안에 고치는 거면 그나마 쉽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말 고치는 거야. 그럼 기말 고치는 거면은 어디 가서 고쳐야 된다고요? 재무상태표. 이걸 알아야 돼요, 일단. 그리고 만약에 원가명세서가 나왔어. 그리고 요 안에 고치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기말 고치는 거야. 그러면 재무상태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초제공품 틀렸대.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무리 제공품 쳐도 입력이 안 돼요. 왜냐면 제공품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버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 볼 때까지 그냥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래 제일 좋은 건 안 나오는 거예요. 저거 안 나오면 괜찮아요, 시험이.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부터 그 밑에 거 갖고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